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오늘은요, 더불어민주당, 김정은, 김대중, 문재인도 토착외국 정권이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뭐 자유한국당 보고 토착외국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도, 토착외국이다. 자유한국당은 토착외국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졸지에 김정은, 김대중, 문재인이가 토착외국 정권이 돼버렸다. 그 기막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성사원의 리얼타임은요, 매일 오후 2시에 합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GDN으로 약자가 써지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다른 그 약어로 하면은, God Defense Nation,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 힘내라고 하나님 지키는 나라다. 힘내시라고 이렇게 하고 응원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를 건국하는 데 있어가지고, 프란치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의 유태인이고, 유태인들이 한국에 자금도 많이 빌려주고, 이승만 대통령 엄청나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태인들한테도 감사하다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우리를 많이 도와줍니다. 6.25 때 178만 명이 와가지고 미군들이 이렇게 우리를 또 많이 도와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한테도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일본한테도 우리가 이제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일본한테 감사해야 되냐? 자, 뭐 이거 역사적 이야기 잠깐 하고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종합공업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그 전부 다 일본 기술자들이 자문해주고 기술 알려주고 한 겁니다. 일본 기술력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종합공업은 이거는 사상 누각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역사 공부를 안 하다 보고 자꾸 이 역사를 자꾸 왜곡하다 보니까 우리 이 청년들도 그렇고 국민들 전체가 이 좌파들, 이 북한 정권에 놀아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과거에 일본이 우리 식민지 지배하고 막 그런 부분은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그 종합공업에는 일본의 기술자들이 엄청나게 도와줬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토착외국, 이 북한에서 이 지금 우리 민족끼리 그 성명서가 3월 28일 나왔는데, 이게 뭐 반문특위는 친일파 청산을 나선 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토착외국 아베 대변인 나경원의 황당한 변명해가지고 이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지원해주고 있고 민주당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을 공격하니까 북한이 토착외국이다. 자유한국당은 토착외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번 볼까요? 이승만 대통령 때 초대 내각을 보면은 전부 다 뭐 광복군, 상해 임시정부, 뭐 항일, 변호사, 뭐 이런 걸 하셨어요.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셨고, 그러니까 이 이승만 정권은 그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다 항일 운동을 했던 분들이다. 그런데 북한 초대 내각을 볼까요? 김일성 이놈은 지 이름도 김성주예요. 이름도 가짜라고. 인생 자체가 가짜예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강반석인데 중국 공산당 그 공안대장한테 시집을 가요.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에 입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 사람으로 국적을 바꿔버린다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깡패짓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나중에 소련으로 가가지고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기 위해 가지고 또 소련 사람으로 바꿔. 그리고 뭐 나중에 한반도에 들어와가지고 지가 김일성 장군이라고 뭐 항일 운동을 했던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는데, 내가 북한 지역에서 함경도 그쪽에서 이제 그런 뭐 김일성 장군이 항일 운동을 했는데, 자기가 항일 운동을 한 김일성이다 하고 속이기 위해 가지고 이름도 김성주에서 김일성을 바꾸고, 지 소련말 잘하면서 통역 데리고 다니고,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게 북한 놈들이다. 김영주 부주석은 일제 헌병 보조원이고, 장은건 사법부장은 일제 중추원 참이고, 강양군 인민위원장이고 일제 도의원을 했고, 조일명 문화부상은 학도병 지원 유세 주도자였고, 정국원 문화차장은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였고, 이할 공군사령관은 일본 나고야 항공 학교 출신이고, 얘들이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이가 토착 외구들이 세운 정권이에요. 국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모르셨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보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 토착 외구의 후손 새끼가 이렇게 하죠. 토착 외구의 후손 새끼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자, 그런데 대북 제재 구걸하고 있다 하고 한나라당에서 뭐라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뭐라고 하니까 민주당의 의원들이 황교안이가 극우 세력이고 토착 외구 세력이다, 토착 외구 대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또 정동영이가, 나경원 의원 향해가 토착 외구가 21세기에 대한민국 휘젓고 다닌다. 자, 또 평화당이 나경원 토착 외구 발언에 법적 대응한다고 하는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할 거야? 야, 네가 맞으니까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 북한이 토착 외구 하니까 전부 다 토착 외구 쓰고 있어. 그러나 평화당도 북한 이중대라는 이야기고, 이 정동영이도 북한 이중대라는 이야기고, 민주당 누가 이거 이재정인가요? 이재정 의원인가? 뭐 이런 양반이, 이 사람들 전부 다 북한 이중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왜 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어디서 났냐? 김일성 회고록 세계가 더불어에서 온 거예요. 당명이 왜 기분 나쁘게 한국의 민주당인데 북한 6자 중에 3글자면 50%가 같은 거예요. 북한 김일성 회고록 세계가 더불어하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한마디 하니까는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좌파들이 전부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북한하고 지금 좌파들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당명도 더불어 썼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자, 더불어민주당을 누가 만들었나? 손혜원이가 만들었네. 손혜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명 개명한다,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손혜원 부친이 이제 월북을 했는데 난파 간첩으로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한국당에서 야, 6.25 때 북한과 접선해가지고 활동한 기록이 있다, 경찰 자료가 있으니까는 그 소위 말해가지고 그 자료를 국가보훈처 보고 제출하라. 그러니까 국가보훈처 피오징 처장이 뭐랬냐, 이 지금 보시면은 김민태 의원이 1986년 치안본부, 1989년 가평경찰서장, 1990년 성북경찰서장 명의의 자료에 따르면 손용호 씨가 간첩 혐의가 적혀있다. 경찰 자료를 보면 손의원 부친은 1947년 입북했고 1948년 난파대 지하 공작을 했으며 6.25 전쟁 당시에는 북한 중앙정치국과 접선해서 활동했다고 나와 있다고 질했다. 이에 대해 피우진 처장은 자료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 아니, 경찰 자료를 못 믿겠다는 게 대한민국 공무원이요? 지가 뭘 안다고. 막말 이상 군인 아닙니까? 대령 출신 아닙니까? 군인이 뭘 안다고 경찰 정보과에서 작성한 자료가 그거 신빙성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도 이상하다. 좀 봐야 된다. 자, 뭡니까? 그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의원이 복수의 경찰서에서 작성된 기록을 안 믿으면 어떤 기록을 믿냐, 상반된 기록을 말해보라 하니까 피우정 처장이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상세한 내용은 심사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없다. 야, 보훈처장도 모른대. 근데 그런 증언이 있대. 뭔데 하니까 난 몰라. 근데 그런 증언이 있어. 이 말이 됩니까, 국민 여러분? 자, 피 처장이 말한 상반된 증언은 1985년 작성된 전직 경찰 2명의 소명서로 손 씨가 전향에 경찰 사찰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좌익 소탕에 협력했다는 내용이다. 2007년 보훈처는 증언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경기 가평군 설악면 사무소에 찾아갔지만 전직 경찰 2명은 모두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증언의 신빙성이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이 안 된 이야기 들고 증언이 있어요. 뭐예요 이거? 나 몰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또 있어요. 그래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경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니까 보훈처장은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거부했다. 손용호 씨는 해방 이후 조선공산당 활동 이력으로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가 지난해 보훈처가 심사 기준을 바꾸면서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보훈처는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 그러니까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도 포상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바꿨대요.
그 작년 2월 피 처장은 주무국장을 데리고 손의원 사무실 찾아 7번째로 다시 신청해 보라고 건의했었다. 이에 대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손 의원이 영부인과 동기동창이라는 점이 작용했느냐고 질의하니까 피 처장은 몰아가지 말라면서 언성을 높였다. 자,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던 약산 김원봉의 서운 무역 수요 문제로 설전이 벌어졌는데, 김원봉은 이게 김일성이고 이게 김원봉이에요. 이 김성주고. 자, 김원봉은 해방 직후 월북해서 북한 노동당 최고위원을 지낸 인물이다. 이 피 처장은 김원봉 서운 수요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 중으로 수요 가능성이 있다며 그 시대에 공헌한 분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태욱 한국당 의원이 야, 북한 정권 수립에 공헌한 사람 김원봉이 만약 국가보훈 대상이라면 김일성부터 첫 훈장을 줘서 연금 받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피 처장이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한 정권에 기여했다고 서운 수요를 검토하지 말라고 한다면 계속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그렇다면 김일성 독립 유공자로 삼을 가능성도 있느냐 물어보니까 피 처장은 현재의 기준으로는 안 된다. 근데 그 기준이 바뀌면은 그러면 김일성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 말입니까 이게? 자, 그리고 보훈처가 손혜원 부친 유공자 자료를 국회에 제출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국회 업무가 마비됐다.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 기사가 나왔어요. 3월 27일 MBC 기사가 나왔어요. MBC 뉴스. 자, 이게 뭐냐면 이 보훈처가 손혜원 부친이 북한과 연계되었다는 경찰 자료를 제출 못하겠다고 배짜라고 했는데, 또 보훈처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를 불가하다. 배짜라. 두 개 다 똑같이 개인 신상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 못한다 이랬는데, 아, 그러면 북한과 연계된 자료는 공개가 불가능하다 이건데, 그러면 5.18도 북한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훈처가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왜 5.18 명단을 공개를 못하는 겁니까? 북한하고 연계가 있으니까는 공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이제 이게 무슨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 나오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야, 대마도도 야 한국 영토다 이때 주장을 했고, 대마도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1998년 11월 28일 독도를 포함하는 바다를 한국, 일본이 공동 관리하는 신한일어업협정 체결로 독도 침탈의 빌미를 제공했다. 지금 일본이 야, 독도 우리 땅 하는 이야기가 김대중 때부터 나온 거예요. 김대중 이것 때문에 신한일업 협정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 군함이 이쪽 독도 쪽으로 들어와도 한국에서 나가라 하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1989년 1월 9일자 경향신문 단독 특종기사에 보면은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1월 9일 주한 일본 대사관저의 히로히토 일왕의 분향소를 조문하고 있다. 90도 인사했죠. 그러면 김대중 정권도 토착 외구 정권이네. 어째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민주당 의원들, 그 이재정 의원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착 외구 정권이네. 자, 일왕과 천황, 이 김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마다 소소한 논란이 됐던 일왕의 호칭이다.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1998년 10월 첫 방일을 한 달쯤 앞두고 일왕을 천황으로 부른다고 선언했다. 찬반이 팽팽했지만 DJ는 천황이란 호칭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야당 시절 히로히토에게 조문한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자 국내에서 일왕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천황으로 해야 한다고 밀어붙인 첫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그러면 이 사람도 지금 경기교육청에서 본 제품은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 이런 딱지를 붙였는데, 김대중 대통령 그 이마박에 이거 붙여야 되나요? 그 묘비에다가 일본 전범한테 가서 90도 인사한 사람이라고 이거 붙여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김대중 정권은 토착 외구 정권이 되는 거예요. 북한 말대로 하면 토착 외구 정권이고, 민주당 말대로 하면은 토착 외구 정권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나루히토 일본 천황한테 축전을 발송했네. 5월 1일 엊그제죠. 근데 또 반일 문 대통령 딸이 일본의 우익대학에 유학을 했다. 여기 보시니까 일본의 보수 매체 산케이 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의
새 문다이 씨가 일본의 국사관 코쿠시칸 대학에 유학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에 눈길을 끌고 있다. 도쿄에 위치한 이 대학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일으키고 일본 제국의 조선 국권 침탈을 준비했던 극우단체 현양요, 겐요샤 계열 인사들이 설립한 학교로 알려졌다. 문정부 친일 잔재 청사는 관제 민족주의다. 뭐 이런 기사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김정숙 여사가 부산 소재 리천가 다도교실에 열심히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다. 토착 외구 집안이네. 예, 안 그렇습니까? 토착 외구 정권 맞죠? 그러니까 문재인 집안은 토착 외구 집안이다. 자, 최근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만둔 최측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웃는 얼굴로 일본을 여행하는 사진도 언론에 나오고 있다. 일본 국민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측근은 일본을 즐기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본인은 일본 보수파 때리기와 친일파 규탄, 반일 애국 역사를 돌아보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친일 잔재와 보수 세력을 결부시켜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갖춰 관제 민족주의라고 꾸짖은 최장기 고려대 명예교수의 글을 인용한 점에서도 이 같은 점을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토착 외구 세력들이 북한 토착 외구 세력, 남한 토착 외구 세력이 야 자기들이 토착 외구 세력이란 걸 숨기기 위해 가지고 자유한국당 보고 저 토착 외구 세력들이라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눈에는 걔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데 토착 외구 세력들의 눈에는 토착 외구 세력의 들만 보이는 거고 토착 외구 집안 아닙니까? 토착 외구 집안의 문재인 눈에는 토착 외구만 보인다. 다 토착 외구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 앞으로 문재인 이마박에도 이 사람은 뭐라 해야 됩니까? 토착 외구 집안이다. 토착 외구 정권이다. 이런 거를 딱지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거 보세요. 토착 외구 맞잖아. 일본 포로로 보고 있잖아, 한국에서. 한국 성인 영화 보면 되지. 왜 일본 그것도 근친상간하는 거. 일본의 전형적인 그런 야동 성인물 아닙니까? 그 문재인 토착 외구 맞네. 토착 외구 맞다, 문재인이. 문재인 정권 남한내 토착 외구고, 김정은은 북한내 토착 외구고, 그러니까 남한내 토착 외구와 북한내 토착 외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동업을 하고 있다, 협업을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제청산, 적폐청산 하는데 일본 야동 즐기는 놈이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이 토착 외구 새끼야.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보세요. 지금 일본 가가지고 좋다고 지금 돌아다니잖아. 그럼 얘들은 토착 외구 정권이 맞는 거예요. 맞죠? 제 말 맞죠? 틀렸어요? 반일 정책 이끌었던 임종석이가 일본 여행 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토착 외구 정권 맞잖아. 자,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가 사이다 발언했는데 사드를 청와대에 배치해가지고 대통령이 안전 테스트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국회에서 뭐 기자회견도 했네. 자, 소위 말해가 다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 국민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가 논리적으로 보면 위안부 할머니가 일본군한테 잡혀가가지고 뭐 강제로 뭐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미군이 일본군을 박살내가지고 구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분들은 미군 나가라 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하고 미군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사드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그러니까 토착 외구 세력들이 지금 미군을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 불쌍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는다. 이 문재인 토착 외구 세력,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토착 외구 정권은 할머니들까지도 이용해 먹는 이 파렴치한 이 매국노 새끼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또 보니까 강경화 후보자 외교장관이 돼야 된다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또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게 YTN에서 나온 기사예요. 이분들이 강경화가 누군 줄 알고 외교가 뭔 줄 아는데 강경화 돼야 된다고 그럽니까? 외롭고 서러운 상황에서 강경화 후보자가 찾아왔습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통상부 장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만들 수 있는 할머니들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누가 무대 대주고 돈 대주고. 그 토착 외구들이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 관계를 깨버리기 위해 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홍위병을 내세워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 탄핵안 가결되자 위안부, 사드, 교과서 정책 폐기 요구가 본물처럼 일어났다. 소녀상 지키는 대학생들 한일협정 폐기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게 뭐냐면 한일협정이라는 게 한일 군사보호협정이라고 뭐 이게 제목이 긴데 뭐 있어요. 한일 군사보호 정보교류협정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이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한 거를 한국군한테 주고 한국에서 또 휴민트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뭐 북한 관련해 가지고 탈북자를 조사하든지 뭐 하면은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정보를 일본에 주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해가지고 이 북한을 이게 꽉 조이는 북한을 제거하는 뭐 그런 그 협정이면 정보 교류 협정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 소녀상 지키는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나서 가지고 그걸 반대를 합니까? 얘들은 북한 토착 왜구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얘들을 뒤에서 남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민주당이고 문재인 정권인데 남한 내 토착 왜구 정권이 지금 얘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 얘들은 지금 토착 왜구 정권의 앞잡이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고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드 배치 무효. 대한민국 지켜주는데 왜 이런 식으로 들러리 씁니까? 국가안보 위협하는 사드 배치처럼. 이게 왜 국가안보를 위협합니까? 북한이 쏘는 미사일 막아주는 거고, 중국이 쏘는 미사일 막아주는 건데. 그러니까 토착 왜구들한테 여러분 속고 있다. 보세요. 한국 여성들이 일본 내 성매매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 큰 돈 벌겠다고 현해탄 넘어서 성매매 하러 가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 한국 여성들이 일본에서 성매매 한다. 20대도.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사채비 갚지 못한 여성들을 일본에 데리고 가서 성매매 시킨 에이전트가 잡혔다.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왜 거짓말인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1948년, 49년 미국의 대공황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엄마가 애 포칠드런 폴세일 애 4명 협상 조건까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비싸게 고기 너무 먹고 살니까 자식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70년대 영화들 보면은 애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어디 서울에 있는 부잣집에 양자로 보내고 또 파출부로 우리 누나는 파출부로 보내고 뭐 그런 영화들 많았잖아요. 그리고 첫째 딸을 살림 미천이다. 이 뭐예요? 첫째 딸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먹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뭐 있습니까? 뭐 많았죠 그 당시에. 그리고 1970년대에는 우리 부두가에 보면은 70, 80년대 제 어릴 때도 저는 부산 영도에서 부두가에 살았는데 거기 술집들 뭐 소위 말하는 윤락업소들 어깨 많았어요. 선원들 들어오면은 거기서 성매매하고 접대하고 뭐 그런데 왜 그런 걸 했냐? 달러를 벌어야 되는 돈이 없으니까 여성들이 몸 팔은 거예요. 그게 공창제도입니다. 60년, 70년, 80년 초반까지 우리 그래가 돈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경제가 올라가니까 뭐예요? 여성들이 소위 말해 머리 잘라가지고 가발 팔고 그랬던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경제가 무너지니까 여성들이 가발 팔죠. 머리 잘라가지고. 그리고 여성들이 해외 나가서 성매매하고 있고 경제가 무너지면은 그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을 보면요. 왕이 있고 양반이 10%고 평민이 50%고 천민, 사람 취급 못 받는 천민 7천반이 40% 이상 됐습니다. 지금 이 양반이라 하면은 우리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게 양반은 아무 일도 안 했고 기생충이다. 흡혈귀다. 이거 해외 선교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평민이 50%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지금 노비면 노비. 자기 나라 사람은 노비로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누가 했어요? 세종대왕 때부터 노비가 확장이 되고 더 뿌리 깊게 늘어났다고. 그래 기성이 늘어나고 인구의 40% 이상이 노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 세종대왕이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종 이전에는 하늘에 대고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천손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세종 때부터 침략하되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옆으로 퍼지고 세종이 나쁜 사람이었다고. 우리 자꾸 역사 왜곡을 하는데 자 이게 지금 하천에서 똥도 싸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런 물 가지고 먹고 그랬어요. 이게 좀비가 아니고 이게 주막이며 주막. 이게 이제 꽃제비가 아닙니다. 이게 북한이 아니고 조선 말기라고. 이게 지금 보시면 두창, 마막, 콜레라, 한센병, 문둥병, 피부병, 배앓이,
이 얼굴 보시오, 얼굴. 이게 문둥병, 이게 조선 말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원천지 똥이 말똥, 소똥, 사람똥, 이게 이 좀비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조선 여성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사대문 지금 소위 말하는 청와대 앞입니다. 경복궁이냐, 이거 어디냐, 이게 남대문이냐. 어쨌든 간에 이 서울 안이 이렇게 불교라고 더러웠다. 이 선교사들이 수없이 많은 증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도저히 냄새 나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 이게 조선 말기였습니다. 그리고 공주 인근 숲에 가니까 나무에다가 뭔가 주렁주렁 달아놨는데 애들 시신을 달아놨더라. 매장을 하지 않고 나무에 달아놨더라. 나무 하나에 8구가 달려있더라. 그러고 성인들은 시신이 썩을 때까지 보관했다가 뼈는 내던져 버리거나 얕은 땅에 파묻는다. 이게 매틱 노블의 조선 회상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성 천대 음란한 나라. 이게 지금 7살짜리 애한테 술시중 들게 하는 게 이게 조선이었습니다. 헬조선. 지금 북한이 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헬조선. 그 여성들 춤추게 하고, 그리고 이게 이 젖가슴을 이렇게 내놓고 다녔더라고요. 뭐 뒤집어 쓰게 다니고. 여성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거는 옷을 입고 있는데 드라마라서, 이 노비, 그러니까 이 백정의 여인들이 지나가다면은, 이 양반네들이 잡아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강간하고, 옷 뺏겨가 동네 끌고 다니면서 희롱하고, 이게 조선 말기였습니다. 그 칠거지약이라 해가지고, 뭐 이런 경우는 안에 갖다 버려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조선의 남자들은 3일만 부인하고 살고 나머지는 처박하고 살고, 여자가 도망가거나 하면 잡아다가 관리한테 넘겨버리는, 관리가 매질한 다음에 자기 종에게 줘버리고, 평소에 여자 혼자서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리고 또 보쌈. 그냥 남편 죽으면 그냥 잡아가가 보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에 의해 코가 잘리고 발이 화상을 입고 빈사 상태로 구탈당했다. 1911년 로버트 무수 선교사. 세상의 불쌍한 인생은 조선은 여편이다. 1896년 4월 21일 독립신문 논설 서재필. 그러니까 조선 말기 여성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일제가 딱 들어오니까 야 뭐 계약대로 하자 하니까 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딸 자식들 가진 부모들이 삼촌이나 가족들이 야 일본한테 가가지고 뭐 좀 돈벌이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저 한국 에이전트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양반한테 가가지고 저렇게 수모당하고 인간 취급도 못 당하느니 일본한테 가가지고 뭐 좀 돈이나 벌어라.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일본한테 가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돈 벌어오는 게 그게 이 사람 왜냐면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그래가지고 간 겁니다. 뭐 일본군이 자고 있는데 와가 잡아갔다 그 거짓말이죠. 그러면 지금 한국 여성들이 일본에 가는 거는 그거는 뭡니까? 잡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군이 있으니까 그 옆에 뭐 양반한테 못 파나 일본군한테 못 파나 일본군은 뭐 돈이라도 제대로 주니까는 그래야 간 거고 일본군이 범아 가니까 범아 따라간 거고 뭐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쌍한 할머니들을 정부가 이렇게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나라가 뭐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분들을 갖다가 데리고 나가지고 홍위병식으로 자기들 정치 하는데 써먹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과 이 토착 외국 세력들은 이 나쁜 놈들이다. 죽어 이제 천벌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여성들한테 인권이란 걸 준 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자유총선거는 여성도 한 표, 개돼지 취급받던 노비도 한 표, 상인도 한 표, 중인도 한 표, 양반도 한 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가르칩니까? 왜 인간은 모두 한 표씩 가지고 인권이란 게 생겼냐? 성경의 창세기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곧 하나님이다. 그게 기독교 사상이고 기독교 사상 감옥에서 성경 배우고 기독교 사상 배운 게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한 표씩 준 거예요. 그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뭐 했습니까? 이 조선의 조선 황실의 재산들 다 몰수해가지고 국고로 귀속시켜 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평화선이라고 이승만 라인 그어가지고 독도로 우리 땅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1952년 1월 18일 날. 그러니까는 지금 독도를 한국 땅으로 집어넣고 대마도 영유권까지 주장하니까는 일본인들이 그 당시에 집회를 했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학위 논문이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박사학위 논문이 국제해양법에 근거한 논문인데, 원문은 미국의 전자도서관에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가 있고, 박사학위 인준에 관한 내용을 보면 지도교수는 프린스턴 대학교 학장 에드워드 엘리어트 교수다. 1912년에 해양법 관련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짝짝꿍, 미국의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한테 와가지고 찍소리 못하지. 이승만 대통령 학교를 미국에서 3개 나온 거 아닙니까? 조지 워싱턴대,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그러니까 뭐 메가더도 말 못하지. 그런데 메가더는 일본 가면 신이야. 일본은 미국의 식민지가 돼 있지. 그러니까는 야 임마 우리가 우리 땅 하고 이렇게 그냥 그어 버린 거예요. 그 미국에서 와가지고 뭐라 하면 야 기도합시다 임마 가 이씨 내가 성경 공부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니까는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미국 애들이.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낼름 먹었는데 김대중이가 이거 넘겨버렸다고. 자, 평화선 넘어서 조업한 혐의로 우리 해군의 신문을 받고 있는 일본 어민 이 다 잡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뭐 자료들 1950년대 한국의 해양주권선 선포 근거를 밝힌 인쇄물들, 그리고 그 당시 지도들. 그 토착외국가 누구냐? 민주당이 토착외국이고, 김대중 정권이 토착외국이고, 문재인 정권이 토착외국이고,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근데 토착외국들이 다른 사람 보고 토착외국이라고 그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하여튼 강제징용자 그것도 거짓말이. 다 그 당시에 그 계약서 쓰고 2년 단위로 연장도 하고 그랬어요. 조선에는 먹고 살기 힘들고 양반한테 수탈 당하니 저기 일본 가면은 돈 주니까 지금 우리나라 글로 해외 송출되듯이 저도 일본 회사의 도발해운이라는 회사에서 3년간 근무했습니다. 그 송출이라 하죠. 외항선은 송출이라 하죠. 한국에 탈배가 없어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일본에다가 보냈다고. 그럼 저는 일본이 잡아갔습니까? 그 배에서 나를 두들겨 패고 때렸나요? 아니에요. 밥도 잘 먹고 저 월급도 많이 받았다고. 반일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이 북한 지령받는 토착 외국 세력들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인데요. 이거 저희 태극마크 무늬로 한 겁니다. 태극마크 무늬. 이건 건공감리를 형성한 거고. 그리고 GDN은 God Defense Nation. 하나님 지킨 나라. 나는 어쨌든 간에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대한민국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 외국인다. 이 책은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때 피눈물 흘리면서 무기 개발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무기 개발사로 본 대한민국의 한국의 산업화 근현대화의 역사인데, 그 역사를 모르니까는 최첨단 기술 만들다가 실패하면 그걸 또 방산비리라고 해가지고 제도적 결함을 방산비리라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또 다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한국군의 발전사가 사진으로 한 70여 장 들어 있습니다. 예. 그것만 보셔도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그냥 장난이. 자녀분들한테 선물도 많이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을 하기 위해 저희가 여러분들 17박 후원이 필요합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목돈이 뭐 해주시고 하면은 저희가 사실은 좀 부담이 됩니다. 코가 끼면 말을 못 하거든요. 17 여러분들이 방송 하나 생각하시고 조금씩 도와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요. 대한민국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유태인들 우리나라 건국하는데 도와줘서 감사하고, 우리나라 또 지켜준 우리 미군들 미국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은 이스라엘 모델을 그대로 따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유태인한테 감사하고, 우리나라 공업 발전할 때 일본 기술자들이 지원 많이 하여튼 그것도 감사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 전 세계를 다시 부르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공부 열심히 하시죠.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